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가 갭상승으로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봉 만들면서 그 갭을 조금 메우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이긴 한데요. 장 초반보다는 지구력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각각 10시 구간에 함께 저점을 만들고 지금은 0.4%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IT 같은 기술주에도 훈풍이 불어옵니다. 이어서는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양매수 1위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외국인이 이미 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나흘째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3% 넘게 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업종이 강하고요. 또 쌍끌이 매수도 함께 유입을 합니다. 외국인이 현재 소폭 매도를 보이는 상황, 기관은 800억 원대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기관도 오늘 매도 압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신이 매수로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양매수 1위 종목은 원익 IPS고요. 외국인이 오늘 6거래일 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전환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는 종목도 하나 살펴보시죠. 오늘 섹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가 일제히 강한데요. 면세점, 백화점, 홈쇼핑, 항공, 그리고 여행까지 전부 다 강세입니다. 보시다시피 폭이 아주 크다기보다는 그래도 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들 현재 섹터 내에서 대장주 한 종목씩 모아본 겁니다. 자, 일단 LCC 그리고 항공 섹터에서는 진에어가 4%대로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대해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24시간 공항 운영이 허용이 되면서 이 진에어 같은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많이 배치하고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특히 항공주들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 쇼핑이 포함된 백화점 그리고 홈쇼핑도 전부 섹터별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센디오 보시면 영화 섹터도 오늘 강합니다. 아센디오가 주도를 하고 있고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센디오는 콘텐츠 제작도 하지만 최근에는 트로트 콘서트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전부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공연계에서도 리오프닝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의 투자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이어서는 1:1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 김대호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고 올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 또 섹터별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주도주 한두 종목이 두 자릿수 20%씩 급등을 하고 그 아래로는 1%에서 3% 정도 그냥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랜만에 카카오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 속에서도 지금 계속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 가격적인 밸류에 대한 그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흐름들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자거를 연속해서 또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쪽에서도 지금 이런 밸류가 굉장히 저가라는 게 큰 장점이다라는 부분들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들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의 상승세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청담 글로벌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지금 결과를 나타내면서 하단 밴드보다 더 아랫단에서 6,000원에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반 청약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공모가보다는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오늘 계속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주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린 PTS, 휴림 로봇과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M&A 이야기 나온 뒤에 이 두 종목 모두 다 전에 급등세가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주가 흐름이 조금 엇갈립니다. 우린 PTS는 계속해서 20%대의 상승세 이어가면서 신고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휴림 로봇은 지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급락세 나타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이 중에 한 종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특징주들 보셨을 때. 일단 오늘 매매를 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또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매매를 하고 있는 방에서도 잘 된 종목들이 보여가지고 기분이 일단 좋은데 일단 이 딱 시장을 보면은 지금 시장 굉장히 테마주들이 조금 많은 느낌이다.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볼 종목 최근에 가장 핫했던 테마죠.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한번 볼 건데 그쵸? 케인도 있고 지금 서한기계공업도 있는데 일단 서한기계공업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시간 매거래에서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이 중에 서함기계공업 본다고 하시네요.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다라고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위기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연말까지는 뭐 전쟁이 안 끝날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분이 가장 배 아픈 애들은 어제 시간을 상한가에서 똑똑한 척 판 애들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마지막 분은 좀 비관적입니다. 재료 노출 끝났어요. 올라도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셨네요. 이제 종목 토론방에서도요, 전문가님. 네네.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런 커뮤니티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절대 보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다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똑똑해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재미삼아서 쓱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러 분위기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부 공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한 부분, 이 부분은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국에 재건 이슈, 결국에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하는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테마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단발성 이슈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을 때 그런 시세들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 서한기계공업 역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제 제가 매매를 좀 같이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화면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기 직전에 좀 우리 기업 내용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최근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특징,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탄력성을 크게 보여준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중견주 장세도 있었고 대형주 장세도 있고 뭐 중소형주 장세도 있고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중소형주보다도 더 작은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보인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유통 주식 수입니다. 최근에 주식들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응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시장을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함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어요. 뭐 적당히 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테마주 장세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더라도 강한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차트 역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은 항상 동일한 사이클을 들고 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공략 가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이평선 모아진 자리에서 재료 발생하면은 크게 위쪽으로 방향성 굉장히 크게 나와준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 예전에 잡아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요. 지금 급등된 자리에서도 이제 매수 타점이 충분히 왔었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도 진행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하고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패턴들 분봉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들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하면은 60선과 120선 부근 이탈 나올 때 분할 접근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비중을 싣는다라든가 포지션을 잡을 때 그걸 재돌파하거나 이탈될 때를 조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돌파 나오면서 한 번에 갭상승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스코 같은 종목들도 비슷한 이제 같은 테마죠. 비슷한 테마인데 뭐 테마주들 대체로 지금 보시면은 60선과 120선 부근 이탈될 때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잦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패턴이 잘 맞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같이 공부하면서 종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거예요. 조정이 있겠지만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패턴이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조정이 나와준 종목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재슈팅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테마 관점으로 보고서 접근 계속 해보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한 패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외교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쟁 기념일이죠. 현충일에 외교 차관을 보낸다고 방한을 한다고 해서 이 관련해서 재건에 관해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합리적인 추측이 오늘 서암기계공업의 주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전문가가 패턴과 재무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김대호 전문가가 종목 상담까지 또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QR코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이 QR코드 찍어서 입장하는 방법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3772번으로 김대호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답장으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역시나 채팅방 입장하셔서 많이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생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리뷰부터 해봐야죠. 오늘도 경신한 종목이 있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대호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루다와 KC그린홀딩스 수익률 경신이 있습니다. 이루다는 6,950원의 최고가 기록하면서 21%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KC그린홀딩스 지난번 출연 때 말씀해주신 종목입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5,100원의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수익률 변동이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KC 그린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장중에 거의 10%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전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태양광 관련 테마가 크게 발생을 했고 이전부터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친환경 관련 그룹들 전체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태양광 모멘텀도 존재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 태양광 관련주로 올라가니까 같이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패턴이죠.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준 이후에 장기 평선들 모아준 구간, 이 평선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준 포인트가 오게 되면은 상방으로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와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해서 움직임 보이면서 윗골이 두세 차례 발생을 하면은 저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재료가 존재를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의 10% 정도 이렇게 상승폭이 켜진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생각보다 느리게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사실 지금 정도면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매수가 부근에서부터 목표가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모멘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끌고 가면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목들 굉장히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이 많죠. 제가 이전에도 상한가 종목 한 종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는데 해당 종목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장기 평선들 맞아준 상황에서 이 평선 모아주고 슈팅 나와주는 모습이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봤던 KC 그린홀딩스 같이 이 평선 모아주고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 종목 넣어놓고 분산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우기는 했지만 기존의 목표가 5,250원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상황이니까 5,25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장기 평선을 잡아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매수가 위쪽으로 상당 부분 올라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을 손절가 부분으로 잡으시고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를 살펴봤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5,250원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이 CG 앞서서 사진에서는 못 봤는데 한 종목 더 짚어주신다고요? 일단 오늘 세명전기라는 종목도 같이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전기전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 관련주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 역대급 폭염이 오겠다. 맞아요. 오늘도 제가 지금 오면서 굉장히 더웠는데 네, 지금도 덥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조금 더운데 네. 어쨌든 이 전기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지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승폭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명전기 역시나 이제 전기전선 관련주인데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 전력난 관련 이슈에서 대장주를 잡았던 종목이라는 거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 정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데이터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정도 충분히 나와줬고 재료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한 재료, 동일한 재료들이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추가 슈팅을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상한가 올라갔었던 요 시점, 자 21년도 7월이죠. 요 구간에서 어떤 재료가 발생을 했었냐?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현재 10%대 초반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전력난 이슈 재차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현 구간에서 조정 다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목표가는 지금 5,000원 제가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5,000원 동일하게 잡아보시고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 부근 또는 이전 저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해당 구간들 설정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명전기 힌트 주실 때 졸라맨 3명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명전기 목표가 5,000원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을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가 오늘 1:1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떠오르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의 이름과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번호는 샵 3772번,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과거 수익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죠. 오늘도 어떤 힌트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네, 오늘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시장을 우리가 볼 때 테마가 형성을 됐을 때 뭐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발생할 이슈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항상 제가 그거를 강조드리는데 태양광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힌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힌트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이 주식이다라는 거, 이 테마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죠. 이번에 거기에다가 이어서 풍력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이전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환경, 새로운 이 인프라가 투자가 된다, 친환경 에너지들이 설비가 새로 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로부터 이제 인프라 투자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재건 이슈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유럽 그리고 아시아양으로 해서 이 케이블 매출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수혜가 가능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른다라는 거를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정점에 왔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게 가격전이, 비용전이가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내일 하루아침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월봉상으로 구리의 가격인데 구리 관련주로 일단 엮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 부근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생산량을 따져봤을 때 규모 2위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규모 2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나 그런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계열사,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계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것. 결국에 이제 구리 관련 기업들이 구리가 있어야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건데 계열사에 굉장히 잘 나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에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른 기업들보다 싸게 원자재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액을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2017년도 4천억에서부터 2021년도 7,500억까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컨센서스 역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차트도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서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있는 기업이구나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서 사진 보고는 오늘 치팅데이인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태양광 관련주는 아니라고 하셨고 후발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김대호 전문가가 이쪽에서 소통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역시나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곳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의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해 드립니다. 현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자신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정보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고요. 이 외에 코멘트 남기고 싶거나 전문가님께 하고 싶은 말, 사연 있으면 덧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번호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분 리치맘 님입니다. 종목은 서린바이오 17,500원에 매수하셨다고 적어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오늘 1%가량의 상승세 나타내는 중 1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한 주당 약 2,3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그렇게 손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조금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전문가님, 저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자주 좀 봤었는데 어떤가요, 요새는? 일단 지금의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나서 좀 차트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 일단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특성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언제 어떻게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게 제약바이오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일단 버텨보자,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 보면서 해당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전에 2020년도, 21년도에 머크사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와 줬었는데 굉장히 사실상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5,000원대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움직임 계속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고점으로 거의 4만 원까지 적게 보면은 400%에서 500%, 많이 보면은 1000%까지도 수익 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부터 조정폭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빠르게 커졌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조정이 커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꺾여버린 주식들, 지금 보시면 역배열로 아예 꺾여버렸었죠. 지금 매수를 했던 가격대를 보면 17,500원 부근인데 이 가격대가 사실 이미 꺾여버린 이후에, 추세가 이탈된 이후에 보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후에 공부를 해보시고서 매수 타점 같이 좀 잡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보시면은 역배열로 꺾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되려는 포인트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61선 부근까지 일단 올라왔었거든요. 61선 부근까지 올라와주고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해당 구간 올라오면은 조금은 손절 전략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정말 모멘텀을 좋은 거를 알고 있다 또는 긍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업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의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좀 더 평단을 낮추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더 기다리면서 추세 전환이 나와주는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뭐 아스코 관련된 일정들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번에 테마들 형성된 걸 보면은 대표적으로 원숭이 두창 그리고 뭐 급성 간염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일단 추세 전환을 하는 걸 일단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낙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점점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이전 저점 지켜주는지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21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 매수가 17,500원 저항대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물량 다시 줄여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 냉장 유통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한참 테마성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를 이탈한 거냐에 대해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추가 매수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채팅방 역시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 꽃돼지님, 두산테스나 종목입니다. 48,000원이 매수가, 비중은 6%입니다. 홀딩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자, 두산테스나 이 종목 오랜만에 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장세 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분도 지금 손실이긴 합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 이제 두산이 매수를 한다, M&A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 한참 봤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름도 바뀌었네요. 일단 두산 네. 그룹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두산 테스나로 네. 바뀐 모습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실 좀 소외가 돼버렸어요. 이제 두산 그룹으로 묶여버리면서 원래 테스나라는 기업 자체가 주목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올 때는 한 번씩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전망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좀 소외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환경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단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면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승폭 키워준 이후에서 뭐 크게 이탈 없이 일단 아직까지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 타점을 잡으신 부분이 어디가 될지는 확실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하기 참 애매한 자리거든요. 48,0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내리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사실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장기 이평선 돌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평선 돌파했을 때 매수 포지션 잡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전에 결국에 기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어느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48,000원 뭐 이번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과거에 매물대 강하게 부딪히는 구간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매물대 형성해주면서 거래대금 실면서 올라왔던 구간 그리고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또 돌파 시도가 세 차례나 있었어요. 근데 이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악성 매물이 계속 쌓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바로 위에 지금 매물대가 있는 데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거고 여기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돌파 시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전환 다시 한번 나오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략을 세우셨으면은 이제 뭐 비중은 지금 일단 낮은 거 보니까 뭐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하단 구간에서 종목들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잘라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좀 종목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고점 자리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분히 이제 매수 밴드를 아래쪽으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분할 매수를 보시던가 1차적으로 그렇게 보시던가 아니면은 일정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현재 지금 가격이 46,600원인데 42,000원 부분까지 만약 재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을 굉장히 여러 차례 다져줬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한번 추가 매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추가 매수 타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뭐 일단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 위향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48,000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전문가분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입니다. 이곳에서 익명으로 상담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상담에 참여할 때는 3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선정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로 하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이때는 상담 내용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즉 오늘 출연한 전문가 김대호라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시나 저희가 종목 상담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도 채팅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에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자, 닉네임이 게임녀님입니다. 위메이드 말씀을 하셨고 109,800원의 매수가를 적어주셨습니다. 30% 비중이 적진 않네요. 요즘 조금 고개 드는데 언제 갈지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자, 이분 일단 저와 비슷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81,8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고요. 위믹스 코인이 좀 좋아지면서 이 게임 위메이드라든지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조금 설레실 것 같거든요. 요즘 그래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이 보여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최근 제가 시장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종목 뭐 차트 패턴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최근 종목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낙폭이 정말 심해졌던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 떨어졌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크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래대금 없이 추가적으로 밀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탄력받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서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도 지금 11월 달 이후로부터 조정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나와준 상황입니다. 근데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빠른 시간 동안 거의 60%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 해당 구간 아직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차트를 쭉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60선을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한번 그리고 이번에도 돌파를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일단 기다리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 추세를 전환해주는 시그널을 조금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최근에 계속 매도 물량들이 월등하게 많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탄력받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전에 10만 원대 라운드 피겨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가 11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물론 저도 여기까지 회복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시거든요. 30%인 상황에서 조금씩은 덜어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는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을 꼭 해두시고 지지선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되 이게 만약에 이탈이 되거나 추세가 전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절하는 전략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밀리게 되면은 거래 대금 없이 추가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최대한 기술적으로 그리고 추세를 확인해 가시면서 하시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홀딩 이익은 드리겠고요. 일단 추세 전환 나오게 되면은 이전에 장기 평선 지금 평균 단가까지 좀 열려는 있는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10만 원, 11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를 목표로 하시고서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꼭 비중 축소를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추세 전환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 그리고 손절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한랴앙님, 유한양행 종목을 말씀하셨고요. 62,000원에 매입하셨다. 70% 구매해서 1년이 넘었는데 갑갑해서요 하셨습니다. 네, 이분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가격을 확인해보면 59,400원입니다. 약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6만 원은 지금 깨고 내려간 상황이네요. 자, 이 종목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또 큰 학회가 있네요. 임상학회에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일정들이 있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이 종목 역시 지금 비중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은 다릅니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좀 분산 투자가 좀 더 어울리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욕심을 조금만 줄여내고 비중 조절하면서 포트를 좀 분산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 크기 때문에 62,000원 부근 오게 되면은 꼭 다시 한번 비중 조절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참 이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매수 타점들이 지금 아까 앞서 봤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부 다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보이니까 매수 타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차트인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런 매매 전략이 정말 좋을 수 있어요. 돌파하게 되면 또 52주 막 신고가 영역 올라가게 되고 계속해서 수급 발생을 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하락 장세에서 좀 조정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런 포지션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번에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해당 구간 강하게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를 딱 보면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전에 돌파하려면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올라왔는데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 구간에 있는 이 매물들이 전부 다 악성 매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62,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필수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만 길게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사실 상단 박스권 구간이에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이전 저점도 이탈하지 않고 이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이후로부터 계속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 안에서는 요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걱정할 부분이 없는 거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서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62,000 오면은 조금 비중 덜어내는 전략을 세워가 보자. 이 종목이 정말 좋은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하고 아래 구간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00원 선 매수가를 대응 구간으로 잡아주셨고요. 이런 종목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이 끝나고 나서라도 김대호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을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법, 종목 상담 채팅방 입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고요.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제시해드린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한 시황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태양광 후발 주자로 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아까 힌트에서 많이 눈치를 채셨겠는데 오늘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을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권 이름에서도 딱 나오죠. 아시아에 굉장히 납품을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전선 관련주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LS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LS로부터 받는 수혜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는 거. 아까 원자재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사실 원자재 공급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 수급에 힘이 들 수 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없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바로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우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이런 박스들을 그려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월봉상으로도 접근을 해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바닥 구간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주봉도 최근 들어서 강한 폭발적인 몇십 %짜리 상승은 보여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윗골이 나와주면서 대시세 나와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상으로 이평선들 지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자리, 이평선 다 모아져 있는 자리,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좀 짧게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을 잘 받아준 상황이에요. 2021년도 6월 달에 이 전선 관련된 모멘텀들 발생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 충분히 잘 받아줬고요. 역배열로 꺾여서 조금 힘든 시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평선들 지금 다 모아준 모습 나왔는데 아까 봤던 차트와 비슷하죠. 이렇게 차트를 모아주게 되면은 슈팅이 한 차례씩 강하게 나와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윗꼬리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가격 전략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윗꼬리가 발생했던 9,000원 구간, 사실 이전에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구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250원, 이전 저점이죠. 7,25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7,250원까지 사실상 이 밴드를 나눠서 보면은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구간까지 보면 좋겠냐, 한 7,000원대 중반까지 해서 분할 접근하는 관점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이렇게 가격 전략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대 중반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이전 윗꼬리 부분 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 전문가들이 전선 관련주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전망을 그만큼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하시죠? 네, 이때 이제 방송 끝나고 12시 30분부터 해가지고 현시장 매매 전략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특징주로 봤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제가 급등주를, 테마주를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걸 공략하는 다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종목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그거를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찾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무료 방송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